어떻게 넘어가죠? 오. 네. 됐나요? 네네. 됐나 봐요. 요렇게. 그죠? 요거. 요렇게,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동 특성, 행동 습성 파트에 그렇다 몇 개 따로. 그죠? 그리고 신체 건강 파트 따로, 정신 건강 파트 따로 이렇게 제가 다 개수를 세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 약간 결과지를 가지고 이 질문지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종이를 미처 못 받으셨거나 줌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들을 캡처하셨다가 내지는 사진을 찍으셨다가 해보시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써놨지만 읽다 보면 느낌이 와요. 결국은 이게 그렇다가 좋은 게 아니겠죠. 예, 아니다가 좋은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변하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살던 대로 살려고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안 계시거든요. 그럼 모든 변화의 시작은 뭐다? 인정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더 솔직하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좀 쓰셨을까요?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강의는요, 생체 리듬과 건강 재건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생체 리듬이라는 말도 조금 생소하시고 어떤 분들 그죠? 그리고 건강 재건이라는 말은 뭐 건강을 리빌딩 그러니까 다시 짓는다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이거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는지까지 조금 얘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 소개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저는 보시면 써야 하는 영어 이름도 있고요. 네, 윤자원입니다. 현재 웰니스 강사이자 건강 재건 전문가 그리고 이제 뉴스캐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사기 같은 사진이지만 네, 원래는 약간 지금 조금 말투가 톤이 강사 톤인 거 티가 날 거예요. 예, 영어 사교육 강사로 17년 동안 나름 강남을 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유일한 학군. 네, 대구 수성고 학군에서 그래도 나름 영어로 좀 잘 나가던 그래도 강사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뉴스캐너를 시작한 지는 한 4.5년 정도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웰니스 강사로 4.5년, 그러면서 이제 웰니스 강의로만 출강 이력이 한 150회 좀 넘는, 네, 진짜 강의가 전문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다룰 수 있는 파트가 진짜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이제 사장님들이 그러시겠지만, 뉴스캐너 제품들은요, 어느 디비전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제품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순환, 대사, 그거에 관련된 건기식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식단, 뭐 치유 러닝, 자세, 뭐 그다음 전류를 이용한 근막 케어 이런 거 다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발전해 나가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잘하게 됐나 봐요. 그것 때문에 건강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열심히 말은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사진 띄워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그죠? 이 강의 할 만한가요? 네, 당위성이 입증이 되죠. 요게 7살 어려요. 지금보다. 예, 뭔가 이 건강이 재건이 안 된 게 느낌이 오시죠? 애가 뭔가 생체 리듬이 안 맞아 보이잖아요. 저거부터. 생체 리듬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요때 제 사이즈가 77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뭔지 아시죠? 4, 4, 5, 6, 6? 77인데 77이 안 들어가. 그래야 77 반이죠. 예, 그 프리 사이즈 다음이 77인데 프리 사이즈도 프리하지 않고 그리고 77도 안 들어가서 77 반이었지 사실 8899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근데 그때 애가 아파 보이잖아요. 예, 이때 왜 그랬는지 저 이제 알거든요. 근데 그때 몰랐어요. 왜 아픈지. 네,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키워드 중에 요 몇 가지가 있어요. 배꼽시계 들어보셨어요? 배꼽시계. 때 되면 배고픈 거. 그리고 이제 시차 적응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여기 있다가 다른 나라 가면 시차 적응 좀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좀 관광할 때 뭐가 눈에 좀 들어오고 가이드쌤 말도 귀에 좀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배란주기 생리주기 여자분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 회복, 충전, 해독 이런 말들을 할 때도 우리가 보통 뭐 타이밍이라는 말도 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해요. 근데 이 모든 키워드가 결국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어요. 생체 리듬.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생체 리듬이 도대체 뭐야?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체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거 지가 그냥 지어낸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아예 저 설문지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의 과학이라고 해서 사친판다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오늘 물론 제가 강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오롯이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말하는 사람의 당위성, 화자와 스피커의 당위성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교수님의 입을 빌어서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해 가면서 같이 한번 조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 잘 보시면 노화 연구를 하는데 그 생체 주기 여기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노화랑 같이 연결시켜서 연구하시는 센터의 소장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가 맞죠. 네, 여기 듣고 싶은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네, 계속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방금 전에 그 책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서케이디안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생체 주기 코드를 말해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하루 동안 드러나는 생물학 정화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니까 식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팔꽃.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뭔지 아시죠? 이거 음정 붙일 수 있으면 나이 나와요. 이거 지금 웃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팔꽃이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피었다가 저녁에 이렇게 꼬부라들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무궁화도 그렇고 그죠? 그런 것들 보면 아, 걔도 생체 주기, 생체 리듬이 하루 동안 있네. 그죠? 그리고 우리도 있어요. 일어나서 몇 시쯤 되면 우리가 배가 고프더라. 그죠? 그리고 먹고 난 뒤에 얼마 후면 좀 내가 조금 더 당이 땡기더라. 그리고 일어나서 움직인 지 몇 시간쯤 되고 나면 맞죠? 우리 좀 쉬어줘야 되더라. 그리고 이제 엄마들 특히 공감하시는 게 1시간쯤 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런 것도 우리의 하루 동안의 생체 주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주기가 프로그래밍이 우리 몸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 생체 시계라는 얘기가 결국 다시 나와요. 저기 보면. 자, 이 생체 시계가 뭐냐? 우리 몸에 실제로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 왜 뭐 시차 적응 이런 말 할 때 동경표준시 이런 말 하죠. 네, 그게 뭐예요? 원래 우리 뭐 좌우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 시간의 중심이 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바뀌는 거랑 똑같아요. 그 기준되는 시간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뇌 시상하부에 있고요. SCN이라고 하는 세포물이에요. 얘네가 기준 시간을 잡아요. 그럼 그 시간에서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빛의 양, 그리고 우리 실제로 체감하는 시간, 그리고 내 몸의 작동, 내가 먹는 거, 내가 움직이는 거랑 다 연결해서 결국은 이 체외 타이밍 시스템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면 같은 우리가 시간대 다 살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다 서울의 시간대 살고 계시는데 그럼 모두가 생체 시계가 같으냐? 아니에요. 다 달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달라요. 왜? 다르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왜냐면요. 이게 습관에 의해서 되게 바뀌기 쉬운 유연함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적혀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표현으로 개복치예요. 그래서 약간만 바뀌어줘도요. 되게 민감하게 세팅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생체시계라는 게 올바로 돌아가려면 루틴이 똑바로 잡혀 있어야 돼요. 이 루틴이 망가지면 결국 이 생체시계가요. 왔다리 갔다리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생체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생체 리듬이 올바로가 되고 이 생체 리듬이 맞아져야 우리 몸이 똑바로 이 매일매일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 볼게요. 자, 아까 문답지 다들 작성하셨죠? 네. 그렇다. 몇 개나 있으셨나요? 뭐 많으시죠? 내가 원탑이다. 내가 제일 많은 거 같아. 몇 개? 한 개요? 전체에서 한 개요? 대박. 박수 한번 줘주세요. 제가 이 강의한 중에 제일 적으세요. 이런 분이 안 계시. 지금 다들 왜 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요? 아시죠? 이 종이 보셨을 때 한 장르의 한 개도 찾기 힘들어요, 대부분이. 그죠? 대부분 두 자릿수가 다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사실은요, 각 분야별로 3개만 있어서 생체 리듬이 박살난 상태입니다. 지금 다들, 표정이 좀 더, 지금 약간 다들 나라를 잃으셨어, 표정이. 큰일 났어. 나는 뭐 어떡하는 거야. 지금 내 몸은 총체적 난국이야. 예. 한 파트당.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여기 아까 신체 건강 파트요. 생각보다 신체 건강 파트는 3개 이하가 좀 많으시거든요, 여기에. 근데 3개 이하 대부분이 여기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워낙 좋은 제품을 드시면서 12시간 간격으로 따박따박 저희가 에이지락을 챙겨와 놓으니까 신체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것보다 개수가 확실히 적어요. 그죠? 근데 제품 좋은 거 먹었지만 내가 루틴이 없는 삶을 살았다. 여기 뭐 박살나 있어요, 대부분. 행동, 습성.
와장창 아주 그냥 그죠? 자, 오늘 이런 얘기를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상태를 아셨으니 오늘가 더 열심히 들으셔야겠죠? 네. 자, 좋아요. 그럼 이게 생체 리듬 깨졌어. 그럼 이제 깨지면 냅두면 어떻게 돼요? 전 살던 대로 살래요, 사장님. 네. 저는 누군가 내 인생을 터치한 게 싫어. 그래서 살던 거 냅두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전부 다 생체 리듬 깨져서 나른 거예요. 수면의 질 저하,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내가 요즘 집중이 잘 안 돼. 강의를 들었는데 뭔 내용인지 나가면서 F 탈 때 되면 벌써 이미 까먹어가지고 폰에 적어놓은 걸 봐야 돼. 맞아, 몇 분 계시죠, 지금? 네. 그리고 두 번째, 자율신경계가 이상이 와서 막 뭔가 이게 내가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다 보니까 혈당 조절도 안 되고 뭔가 대사질환도 좀 더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도 내가 좀 이상이 온 것 같아. 안정이 잘 안 되고 여기 앉아보시면 딱딱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 다 보통 대부분 여기 이상이 있어요. 왜요? 긴장도를 못 내려놓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완이 안 되기 때문에 교감, 부교감이 반반 이렇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대부분 요즘 항진이라고 하죠. 좀 더 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긴장 상태가 높아져요. 자, 계속 볼게요. 세 번째, 그래서 그 호르몬 불균형 중에 우리 제일 많이 들어본 거 렙틴, 그렐린. 이거 두 개 조절 안 돼서 식욕 조절이 안 돼. 입이 터져가지고 맨날 저녁 뭘 보면 먹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장님 배고픈 거랑 이 뇌고픈 거, 입이 터진 거랑 구분 어떻게 해요? 자, 눈앞에 브로콜리가 있어요. 데친 게. 배가 고파서 이거라도 먹어야겠어. 그럼 배고픈 거예요. 난 근데 브로콜리는 좀. 이거는 아니에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입이 터진 거예요. 이거 말고 이러면. 특정 음식이 땡긴다 배고픈 게 아니에요. 특정 음식이 땡기면 배고픈 게 아니에요. 저거라도 먹어줘야겠어. 이거는 배가 고픈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확실히 구분 가시죠? 자, 그런데 특히나 이게 많이 고장이 난 때가 언제냐면 저녁이에요. 저녁에. 우리 좀 늦게 자죠, 요즘에. 그러면서 뭔가 이게 출출해요. 그럼 요즘에 밤에 자꾸 뭐 해요? 흑백 요리사 이런 거 틀어놓고 보죠. 먹방 자꾸 보시고. 예, 그리고 막 이제 막 하다못해 정년이 이런 데서 그 찐빵 먹는 것만 나와도 찐빵 어딨지? 뭐 편의점 가가지고 호빵이라도 사다 쪄먹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다 이것 때문이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체적 난국. 왜요? 뒤에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 밤에 러닝 나가실 거 아니죠? 그럼 그거 소모 안 하시고 주무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일단 오버칼로리. 그리고 두 번째, 위에 음식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몸이 쉬지 못해요. 소화 모드로 자러 가는 거예요. 원래 자러 가서 누우면 휴식 모드여야 되는데 휴식 모드까지 못 가고요. 소화 모드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못 쉬니까 나와야 되는 호르몬이나 나와야 되는 약간 해독 같은 게 하나도 작용하지 못해요. 그 상태에서 주무시니까 숙면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요즘 아시죠? 숙면이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와요? 뭐가 문제가 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야식하고 치매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살찌죠. 살찌죠. 예, 살쪄요. 치킨은 죄가 없어요. 죄는 내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 시간에 먹으면 뭐라도 죄가 있어요. 치킨이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물 드시고 주무셔야 돼요. 네, 그 다음 넷째가 면역력 저하. 면역력이 왜 중요해요? 여기 아마 애기 엄마도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애들이랑 다 같이 조리원 동기들 다 데리고 키카를 갔어. 내 새끼만 아프네? 갔다 오고 나면? 콧물 찔찔 나고. 그죠? 다 같이 놀러를 갔어요. 다 멀쩡하게 출근하시는데 다음날 나만 대상포진 와가지고 병원 가.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면역력 박살난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젊고 팔팔할 때야 그 정도 아프고 넘어가는 거지만 이게 뭔가 노화가 와서 장기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력 저하가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만성염증. 스쳐도 염증이 오고 뭔가 병이 오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가 돼요? 심뇌혈관 쪽으로. 그리고 조기노화. 너무 싫죠? 조기노화까지도 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병 이름이 안 나왔어. 아직 괜찮죠? 예, 책에서 그대로 찍어왔어요, 여러분. 저게 실제로 생체력이 박살나서 오는 질병이었어요. 읽어볼까요? ADHD, 자폐, 계절성 정서장애, 불안장애, 공황발작, 우울증, 학업능력 저하, 야간간질, 양극성장애, 조울증, 중환자실에 잘생기는 산마, 뭐 보인다고 하는 거. 뭐 편두통, 못 읽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 제일 오른쪽 보실까요? 이형 당뇨, 당뇨병, 전증, 뇌졸중, 쭉쭉쭉, 암. 네. 이게 단순히 내가 잠 좀 못 자고 조금 루틴이 없다 정도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결국은 이게 쌓여서 저렇게 가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도 나 괜찮아. 있으세요? 다 싫죠? 근데 주변에 요즘 다낭성 난소증후 진짜 많고요. 맞죠? 너무 많죠? 월경주기 불규칙한 거,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밑에 보면 불면증은 너무 많죠? 얼마 전 뉴스 났더라고요. 한국인 20, 30대의 70%가 잠을 제대로 못 잔대요. 긴장, 자려고 누우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막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못 잔다고. 그죠? 근데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결국 나를 갉아먹고 있는데 정신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도 갉아먹고 있고 병증이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고혈압 뭐 이런 것들 어른들 뭐 얘기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3종은 누구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시죠? 누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약간 훈장처럼 우리 왜 성인 되면 그 주민등록증 받듯이 여기 하나씩 한 줌씩 먹는 거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중환자실이에요. 예후가 좋지 않아요. 그죠? 그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어차피 늙음하게 한 줌 먹어야 되면 병원 의약품으로 한 줌 먹는 사람이랑 건기식으로 한 줌 먹는 사람이랑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한 줌은 맞아. 똑같이 한 줌이야. 근데 의약품으로 한 줌이면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1인실. 맞잖아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1인실. 그리고 간병인 중에 능숙하신 분. 부러워요? 전동 휠체어. 부러워요? 너무 싫죠? 근데 건기식으로 드시는 분은요? 자식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그 연세에 어디 배우러도 다니시고 러닝도 뛰시고 등산 다니시고 어느 오름 다녔다고 도장 다 받아오시면서 올레길 정복했다고 너무 나이스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까지 꿈꿀 수 있는 건강과 젊음을 원해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살던 대로 사실 거라고요, 진짜로? 끝이 저건데? 아니죠. 그래서 챙기셔야 돼요. 하루라도 어릴 때.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이렇게 그렇다가 많은데. 그죠? 원인 한번 볼게요. 대표적 교란 원인이 이렇게 많대요. 첫 번째가 불규칙한 생활 패턴. 왜요? 우리 여기 밤낮 바뀌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왜요? 요새 교대 근무자 진짜 많아요. 여기 교대 근무자 주변에 특히나 뭐 한 달이 건너면 간호사쌤, 한 달이 건너면 3교대, 뭐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죠? 여기 간호사쌤들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직이거나. 간호사쌤들 장난 아니세요. 2시 되면 깨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뉴스킨 하시면서 이제 간호사 일을 간두신 지가 18년이 되셨는데, 아직도 2시에 깨신대요. 왜 2시에 깨셔요? 혈압 맥박 재시던 시간. 깊은 잠 못 잔대요. 5시에 또 깬대요. 그때도 그 시간. 무섭죠? 네, 너무 무섭죠? 환자 치료하다 본인이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들 제가 한 번씩 상담 가잖아요. 제가 그래요. 선생님 퇴근하실 때 가운 벗으시고 환자복 입고 누우세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만 차이가 있지 몸은 똑같은데 이 상태인 거예요. 환자가 환자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란 원인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야간 빛 노출. 여기 밤에 스마트폰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지금 찍고 계신 거 다 폰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 TV 이런 것 때문에 인공조명에서 노출이 많이 되는데 특히나 애기들 엄마 무서워 이러면 뭐 해요? 수면등 켜주시죠? 그거 안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완전 깜깜하게 좋아요. 암막 커튼 치시고 아니면 안드라도 쓰시는 게 완전 빛 차단을 해주시면서 내 몸에다가 지금은 밤이야를 인식시켜 주시는 게 멜라토닌이 똑바로 나오고 내 몸에서 해독 대사가 똑바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진짜로 키 똑바로 컸으면 좋겠고 면역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비프도 차단하세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 컴퓨터, 휴대폰 계속 쓰시죠. 그래서 뭐 써요? 블루라이트 차단 하셔줘야 되죠. 그래서 막 퍼레노 하면 불그스름해지는 게 싫어. 나는 아이폰만의 색감이 좋아. 눈 가요. 그리고 생체 리듬도 박살나요.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하다 보니 안경이라도 써주세요.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고 해지면 웬만하면 쓰시는 거 횟수를 줄이시고 시간을 줄이세요. 진짜 중요해요. 블루라이트가 아까 전에 생체시계 있었죠. 그 생체시계 기준 시간을 되게 많이 교란시키는 첫 번째 원인이래요. 그리고 여기 스트레스 안 받으실 자신 있는 분 아무도 없죠. 여기 다 현대인이잖아요. 원신 안 계시거든요.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다들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내 역할과 상관없이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부적절한 식습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슐린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호르몬이 다 고장이 나는데 특히나 이제 그 우리 그만 먹을 호르몬 렙틴 그죠? 렙틴이 고장이 왜 나는지 아세요? 렙틴 나와봤자 어차피 무시하고 먹을 거거든. 그럼 이제 렙틴 나오다가 나 일 안 해. 어차피 내 말 무시하고 먹을 거잖아. 그렐린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내가 그렐린이 왜 나와야 되냐면 사람이 이쯤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에너지원을 공급해줘 하고 나오는 게 그렐린이에요. 근데 그거 나오는 건 상관없이 와 TV에 떡볶이 나오다 떡볶이 먹으러 갈래? 약간 이렇게 돼. 그렐린하고 상관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시켜도 너네 내 말 안 들을 거잖아. 일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환이 오는 거예요. 인슐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혈당 패치 이런 거 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업다운과 상관은 오르고 있는데 또 먹어. 맞잖아요. 혈당이 튀고 있어. 아직 덜 내려왔는데 또 먹어. 어차피 이거랑 상관없이 먹을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나마 건강 감수성이 조금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하기 시작하고 조금 불편감을 느끼고 신경을 쓰는 거지 그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시하고 먹어요. 예. 네. 와, 복숭아철이다. 복숭아를 박살내야지. 뭐 맞잖아요. 수박철이다. 매 끼니 수박 먹어. 괜찮아. 수박은 물이 많으니까 살이 안 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드시잖아요. 인슐린하고 상관없이 그냥 드시거든요. 그죠?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결국 복합 요인이거든요. 하나만 개선을 해서 나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건드려야 돼요. 갑자기 이러니까 무섭죠? 그래서 자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은요 이거 요즘은 어릴 때부터 이렇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병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조기 노화와요. 애기들이 먹고 싶은 1순위가 마라탕 그리고 그 다음이 탕후루 라면서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식품 첨가물 많이 먹고 혈당 스파이크 계속 널뛰면 애들이 장기부터 노화가 와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벌써 성인병이라고 불리는 그 대사질환들이 온단 말이죠. 요즘에 소아당뇨 진짜 많거든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근데 소아당뇨가 소아당뇨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인당뇨로 이어지면서 조기에 당뇨 합병증이 오고 장기가 완전히 낡아서 결국은 큰 병이 오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애들 좋아한다고 그 먹는 표정 귀여서 릴스 찍겠다고 탕후루 자꾸 사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계속 가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요. 어떻게 저 죽나요? 이제 뭐부터 해야 되나? 안 죽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지금부터. 자, 생체리로 바로잡기 중요한 것들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수면 시간의 규칙성. 일정한 시간에 자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거. 언제 자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언제 자는지가? 언제쯤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10시, 11시. 네. 이제 그럼 이제 헉 하시죠? 7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10시, 11시에 주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왜요? 그때부터 주무셔야 호르몬이 똑바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1시에서 2시 사이에 숙면 상태가 돼요. 수면 아니고 숙면. 딥 슬립, 완전. 그래서 초반에 깊은 잠을 충분히 내려가서 충분한 시간을 유지해줘야 몸이 회복이 돼요. 근데 이 시간이 짧아지면 아무리 길게 자도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식사 시간의 일정성. 자, 사람들이 뭐 얘기해요? 뭘 먹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뭘 먹는지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언제 먹는지가 솔직히 하면 더 중요해요. 언제 먹는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침에 제일 처음 눈 떠서 먹는 첫 번째 음식. 제일 첫 번째 음식. 그래서 물 다음이 뭔데요? 자, 이러면 안 되죠. 커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요? 카페인 들어가면 그 순간 어떻게 되냐? 몸에서는 나는 아직 덜 쉬었고 못 쉬어서 조금 더 쉬어줘야 되는데 마치 충분히 쉰 것처럼 얘를 교환시켜요. 그러면 휴식 쪽 생체 리듬 박살. 예, 그러면 휴식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살이 굉장히 찌기 쉽고 면역이 떨어지기 쉬운 상태. 헉 이러시죠 이제 그러면. 네, 모닝커피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적어도 140분 이상 지나고 난 뒤에 커피 먹으래요. 140분. 네, 이거는 실제 연구 결과에 있대요. 140분.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아침 눈 뜨자마자 커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뭐가 좋아요? 렙틴, 그렐린이 제 시간대에 나오겠죠. 그럼 이제 렙틴의 발동 조건은 뭐냐? 씹기 시작하고 저작 운동이 되고 나서 15분 이후부터 렙틴이 똑바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밥 마시는 분들 있죠. 여기를 통과하는 분들, 그냥 입을 통과하는 분들. 여기 약간 하이패스처럼.
한 번 끊어줘야 되는데, 씹어야 되는데. 근데 안 씹고 들어가면 뭐가 돼요? 장이 덜 움직인 상태에서. 맞죠? 계속 음식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만큼, 원래는 8하를, 제 80%를 채우는 게 맥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만땅 차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드시는 분도 있어요.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히딩크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럼 살쪄요, 당연히. 호르몬 교란 장난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게끔 일정한 시각, 일정한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초반에는 연습 좀 하셔야 돼요. 타이머 맞춰놓고 15분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 또 15분 이상이면 한 3시간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30분으로 끊으세요. 네, 30분 안으로 딱 끊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요만큼은 섭취. 그 다음 뒤에는 소화. 소화 끝나고 나면 휴식. 근데 나중에 그렇게 안 드시고 3시간 드시면 어떻게 돼요? 휴식하는 범위까지 다 침범해서 소화. 그럼 휴식이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면역 박살. 이제 조금씩 돌아가는 메커니즘 아시겠죠?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운동 시간의 적절성. 운동 얘기 나오면 이제 결국 이 얘기가 또 나오는구나. 네, 건강 얘기는 사실 운동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근데 운동을 추가하고 해서 내가 칼로리를 조져갖고 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좋은 걸 먹었어요. 근데 여기 심혈관 말초까지 빡빡 가신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별로 없거든요. 결국은 심장이 펌핑을 해주면서 마지막 끝자리까지 돌고 다시 찍고 돌아올 수 있게끔 충분히 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전체 장기 중에 가장 쉽게 늙는 곳이 폐입니다. 폐. 그래서 평소에 폐 단련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폐. 그 숨 쉬는 거. 허파. 네, 그래서 그거 해주시면서 자 장기 단련했죠.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칼로리 소모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 에너지를 소모했는가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맞죠? 굉장히 건강하게 먹었어. 근데 누워서 숨만 쉬어. 괜찮아요? 안 되죠. 차라리요. 조금 해로운 거 먹고 움직이는 사람이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배출만 잘 된다면. 그죠? 좋은 거 먹어도요. 대사 과정에서 나쁜 건 나옵니다. 근데 그걸 결국 내보내지 못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호르몬 균형 맞추는 거. 왜 운동하는 동안에 뭐도 나와요? 도파민 같은 것도 나오고. 우리가 몸에서 뭔가 쾌락을 느끼는 굉장히 건강한 쾌락이에요. 그런 걸 느끼는 부분들까지도 자극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게 생체 시계를 조율하고 진짜 찐 건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럼 이제 이쯤 되면 또 말씀하세요. 그거 쉬우면 세상천지 다 했죠, 이미. 그거 했으면 이게 그렇다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다 해봤어요. 약간 이런 분들도 계세요. 또 있죠? 근데 해봤더니 노력 대비 결과가 미비했어요. 또 하나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 왕년에 운동 좀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유지가 되던가요? 안 되죠.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나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애를 써봤어. 유지가 안 돼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그렇다가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신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탓이 아니고 그냥 고장난 거예요.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다가 차가 퍼졌어. 차의 잘못이에요? 아니요, 고장난 거예요. 변호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조금 마음이 한결 났죠? 자, 그러면 조금 본격적으로 제가 변호를 해볼게요. 어떤 부분이 고장났길래? 요거를 조금 알면, 원인을 알면 고치기 좀 좋죠.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 불균형. 그래서 내가 식탐이 생겼던 거야. 내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야. 자, 두 번째가 사회적 시차증. 이거 되게 신기한 말인데, 사회적 시차가 뭐냐면요. 자,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주말이랑 주중이랑 일어나는 시간이 한 2시간 차이 난다. 솔직히. 예, 이분들 스스로 시차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시차가 생기는 지역으로 수시로 출장을 가요. 근데 왔는데 시차 적응할 쇠도 안 주고 또 몸을 굴리네?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가죠. 그런 일을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면역 다 가요. 몸이 가요. 이거. 결국은 내가 스스로 시차를 만들고 생체 리듬의 교란을 내가 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주말, 주중 똑같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뭐 미라클 모닝 이런 시스템 돌리시는데 주말 빼주시는 분들 있으면 우리 앞으로 생체 리듬을 위해서 주말까지 쭉 밀어서 하자 하시면 가장 좋은 거예요. 진짜로. 자, 그 다음 디지털 기기 사용. 이거 잠들기 전에 이거 계속 쓰시게 되죠. 마지막 순간까지 다 폰 쥐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보다 잠들죠. 보다 잠들죠. 얼굴에 아이폰 몇 번 맞아보셔서 코뼈 몇 번 나갈 뻔 하시고, 그죠? 근데 그게 결국 우리한테 생체 리듬 교란을 준다. 그것도 원인이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야지. 좀 재밌어야지, 그죠? 그 다음이 스트레스와 과로. 다 열심히 살았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이 맞습니다.
내 말을 안 듣게끔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이걸 다 맞춰놔야 되잖아요. 또 하나가 이게 맨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올라오지 않으면 때려치게 돼요. 맞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성과가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건 생각 안 해요. 내가 몸을 망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그 10분의 1도 안 쓰고 빨리 좋아지길 바라요. 근데 결국 이거 신체, 생체 리듬이라고 했잖아요. 리듬이 뭐예요, 여러분? 쿵짝, 쿵짝. 맞아요? 몇 번의 반복이 결국은 있어야 리듬이라는 걸 학습하거든요. 근데 반복이 채 이루어져서 몸이 채 인지하기도 전에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속이 안 된 거고 몸에서 세팅값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아까 뭐였어요? 생체식의 개복치라 그랬죠.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훅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스스로 찝찝하고 다시 빠르게 루틴으로 돌아와야 교란이 안 오는데 안 찝찝하시잖아요. 좀 늦게 자면 편하잖아요. 아, 오늘은 좀 산 것 같다, 사람이 좀.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탈이 찝찝하실 만큼 루틴이 몸에 박혀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돌아갑니다. 자, 결국 총체적 난국이죠. 이게 지금 현재 저희의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챗GPT한테 물었어요. 그럼 이거 바로 잡으려면 얼마나 걸리냐? 3개월이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물었냐면, 자, 3개월이 왜 필요한지 봤어요? 이거 챗GPT가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생체 리듬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시간을 3개월로 평가된다. 왜? 결국 뭐예요? 적응해야 된다. 수면 패턴이 생겨야 되고 그게 정상화돼야 되고 균형이 회복돼야 되고 재조정을 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이 3개월이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다시 해봤어요. 방금 우리 이렇게 나왔었죠. 이걸 그럼 이 3개월 안에 최대한 많이 우리한테 유리할 정도로 조절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생각까지 지금 이른 거예요. 우리는 효율의 민족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 효율의 민족이죠. 최대한 많이. 자, 그래서 더욱 쉽게, 더욱 정확하게, 더욱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바로 이거예요. 수면을 저희가 패턴을 먼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1순위가 수면이거든요. 그럼 수면의 리듬, 그리고 멜라토닌 조절, 그리고 생체 시계 중에서 몸의 회복을 돕는 그쪽을 정상화하시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도움을 받으시면 되냐면 나이트 타임이라는 제품부터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품 안 먹고는 할 수 없어요? 있어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그리고 세팅할 때까지 본인의 노력을 진짜 많이 이런 거예요.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지금 불면 오신 분들 입면 시간이 본인이 고의로 기신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잠 안 들고 싶어서 버티시는 거냐고요? 아니죠. 자려고 누워서 아무리 자려고 애를 써도 잠이 안 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제품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라는 게 생체 시계가 학습을 해서 이게 리듬이 각인이 되면 그 시간쯤 되면 졸려요. 그걸 세팅할 수 있게끔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 집 지금 대구죠. 대구에서 제가 서울까지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굳이 걸어와야 될까요? 저 SRT 타고 왔어요. 이게 SRT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 수 있다니까 걸어와도 와요. 근데 굳이 발바닥 터지고 무릎 나가는 건 어떡할 건데요?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하나를 잡겠다고 스트레스 받는 게 더 힘들 거예요, 오히려. 그럼 제품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가 자율신경계 안정하고 스트레스 다운하는 거 웰스파랑 마인드 360의 필캄이라는 제품인데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웰스파 기계 아니야? 그게 무슨 자율신경계를 안정화해? 아까 제가 여기 딱딱하신 분들 말씀드렸죠. 그분들요. 이 앞쪽도 좀 풀어주시고 뒤도 여기 보면 이 자리 대추혈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추혈부터 시작해서 척추뼈 따라서 쭉 하고 꼬리뼈 있는 데까지 천천히 다려주기만 해도요. 동글동글 그림 다려주기만 해도 이게 안정이 되면서 실제로 자율신경계가 안정화되는데 도움을 줘요. 이 캄해지거든요. 사람이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왜 우리 이 웨스파하고 나면 졸리거든요. 배 하다가 잠드는 분들 진짜 많아요. 특히나 배 주변에 혈관도 많이 뭉쳐있고 림프도 많이 흐르거든요. 장기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졸려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자꾸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밸런싱에 도움이 되고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기계다 불행이냐고요? 아니거든요. 결국은 순환대사가 정상화가 되면서 호르몬 대사도 정상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완이 첫 번째입니다. 이완. 그리고 두 번째가 필캄이죠. 필캄 먹으면 뭐 나온다고 얘기하냐면 알파파 나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알파파 뭐냐고요? 여기 물어보면 그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소시적에 MC 스퀘어 이렇게 생긴 거 또또또또또또 이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그거 개인차 있었죠. 어떤 사람 나는 모르겠는데 막 약간 이러거든요. 그럼 왜 개인차 있어요?
이 또또또또 나와도 여기 소리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필카는 어때요? 배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개인차 없어요. 그럼 알파파가 왜 좋으냐? 알파파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나오는 파장이래요. 근데 이거 개인차 있죠? 근데 배속에 넣는 거 개인차 있냐고요? 없죠. 그래서 그냥 누구나 약간 치트키처럼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알파파가 바로 나와서 내가 좀 스트레스 다운을 해서 몸에서 신체화로 병증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줄일 수 있어. 치트키 아니에요? 현대인 중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실제로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식사를 조절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호르몬 대사 조절이었는데 호르몬 조절 제일 잘하는 제품이 TR90라는 제품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호르몬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걸 왔다 갔다 이렇게 밸런싱을 맞춰가면서 가는 거고, 또 하나가 저희가 헬스윈 혹은 뭐 바디핏 이런 식으로 해서 TR90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그죠? 여기 팀들마다 다 갖고 계실 텐데 그걸로 왜 식사법을 안내해요? 실제로 이걸로 식사의 리듬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내 몸에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할 틈을 줘요. 근데 그런 단톡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영양제처럼 먹고 있는 거죠. 더 좋은 제품을. 건강해지시기만 할 거면 그렇게 드셔도 돼요. 근데 되게 건강하게 뚱뚱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인은 효율의 민족. 그래서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동시에 하시고 싶으실 때 그 와중에 생체 리듬까지 잡아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러려고 고효율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 뒤져보세요. 이런 시스템 운영하는 데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나? 진짜 고효율의 민족인데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이런 시스템 다 배워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진짜 그런 것들을 단톡방 많이 운영하시고 실제로 뭔가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만나고 운동도 하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진짜 좋은 겁니다. 내 주변 5사람의 평균이 나라잖아요. 내 주변에 괜찮다 뭐라 그거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게 내 평균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그 남은 음식보다 네 몸이 더 훨씬 더 비싸, 소중해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주변 대부분을 건강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로 채워 넣는 거, 그 평균치를 올리는 게 저 단톡방의 역할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런 오프라인 온라인 모임의 특징인 거고 특성인 거고 이점일 거예요. 그걸 충분히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운동한 이유가 에너지 소비랑 대사였죠. 대사 증가. 근데 그게 TRB라는 제품이 이걸 또 끝내주게 또 도와줘요. 결국은 신진대사, 근육재생 이거 다 촉진시켜서 내가 이거 하면서 운동까지 하면 완전 사기템인 거죠. 그리고 이게 더 빠르게 조절이 돼서 더 오래 유지가 되는 거죠. 조금씩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제품을 저희가 유통을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이어트 제품 너희 말고도 많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뭐 얘기해요? 체지방 얼마 감량. 막 자꾸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예전에 뭐 단백질 얼마 함유. 뭐 이런 얘기 위주로 하죠. 저 본사에 지금 있는 자료 그대로 들고 왔거든요. 바디 리셋 프로그램이래요. 감히 바디 리셋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걸 쓸 수 있을까요?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군들은요, 후성 유전약이라는 걸로 해서 유전자 발현을 건드리고 리셋하는 제품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이제 여자분들 특히나 많이 공감하실 텐데, 그때는 책임져야 될 살림도 없었고 뒤따라다녀야 되는 애들도 없었어요. 그죠? 내 한 번 근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얼마나 먹었어요? 매점 가고 빵집 가고 급식대로 먹고 소세지 나오면 하나 음식 받아오고 제육볶음 미친 듯이. 여자들 적게 먹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남자분들? 엄청 먹었어요. 근데 지금보다 안 찌고 덜 쪘어요. 맞죠? 지금 그 정도 먹으면 허리 바로 안 맞아요, 치마. 근데 우리 교복 3년씩 입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때는 이만큼 중에서 위에 부분이 배출, 밑에가 저장.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만큼 저장, 이만큼 배출. 그럼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에이즐락이라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검증 다 끝났어요. 몇 프로까지? 92%까지 되돌려준다고. 어마어마하죠? 이런 데이터 값이 다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바디 리셋을 다시 해준대요. 그리고 또 하나, 본사에서 할 거예요, 이것도. 최소 90일.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단기간에 얼마 얘기하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바에 안 한다 이거예요. 본질은 90이라 이거예요. 왜? 우리 아까 나왔잖아요. 생체리듬 바로잡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라고. 똑바로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자, 유통하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 볼게요. 한 달 마음 먹기가 쉬워요? 석 달 마음 먹기가 쉬워요? 한 달. 그죠? 막 다른 데는 보면 15일 프로그램 막 이런 거 있죠. 일주일 프로그램.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유지가 되던가요?
결국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거예요. 도로 치면 다시 와. 무섭죠? 우리 ATM 되는 거야,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걸 유지해 주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사정하잖아요. 제발 단톡방 활용해줘. 제발 일찍 올려주고 제발 네가 뭐 먹는지 나에게 좀 알려줘. 이런 사람들이 또 어디 있어요? 이거. 자, 또 TR90와 미로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습관까지 만들어 보세요. 바디 리셋 프로그램은 건강 습관을 리셋하기 위한 90일간의 여정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노랗게 표시해놓은 요거 글씨 빼고는 다 본사 거예요. 이런 회사예요, 여러분. 정체성부터 달라요. 진짜로 건강에 접근하는 다이어트인 거예요. 여러분, 살쪄서 아프다 그러죠? 살쪄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100%도 아니에요. 아파서 살찐 거예요. 아파서 살찐 거예요. 몸이 정상이면 살이 안 쪄요. 사람의 몸은 정상일 땐 살이 안 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딘가 고장이 나고 아팠고 생체 리듬 박살 났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15일, 일주일 만에 지들이 이걸 맞춰준다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감량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2%, 21%로 바디 프로필을 찍었는데 나중 다음 달에 다낭성으로 병원 가.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21%에 집착한다면서 멘탈이 망가져가. 막 밥 똑바로 못 먹고 막 조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막 발발발발 떨어. 많이 보죠? 숫자에 집착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진짜 찐 건강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지어터라는 용어 쓰시죠? 유지어터는요, 여러분 21%를 유지하는 게 유지어터가 아니고요. 생체 리듬의 정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유지어터예요. 이 개념을 다시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방금 3개월 얘기했습니다. 자, 생체 리듬을 회복하고 건강한 몸을 되찾기 위해서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최소 기간이며 그 사이에 생체 리듬, 세포 건강, 항상성, 새로운 세팅값까지 저희가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걸 저희는 아예 바디 리셋이라는 저희의 프로그램 그리고 제품을 가지고서 도와드리는데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아예 습관 유지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완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요약을 드리면 아 얘네가 그렇게 해서 생체 리듬의 재건 그리고 건강의 재건을 돕는구나 이해를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대충 좀 보여드리면요. 실제로 단체 톡방도 있고 저희가 뭐 일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봤죠.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그 수기 형식의 노트도 있는데요. 잘 보시면 언제 일어나셨고 수면 시간 얼마 동안 주무셨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먹은 음식 그리고 식사 그 다음에 저희가 섬유 시간씩 타이밍 보시면 운동하시고 순환 돌리신 거 그 다음 화장실 가신 거 큰일 보신 거 그 다음에 오늘의 칭찬까지 아예 다 물어요. 아예. 근데 저거를 저렇게 주면 안 쓸 것 같죠? 엄청 좋아하시면서 특히나 어른들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일기장처럼 소재처럼 쓰세요. 저한테 6학년 언니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6학년, 7학년 언니들이 저거를 소시적에 쓰시던 약간 그 시집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쓰셨다대요. 그런 것처럼 쓰세요.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마음은 젊은이들과 같은데 무릎이 젊은이들과 달라 줄넘기가 자꾸 걸리지만 그래도 내 몸을 위하니 참 기분이 뿌듯하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건강 감수성이 깨어있고 마지막까지 꿈꾸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걸 잡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자, 이것도 책에서 제가 들고 왔어요. 원래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근데 생활습관 그리고 이제 생체 리듬 박살나고 노화되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또 할 수 있는데 노화 돌릴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잡는 건데 노화 어떻게 잡냐고요? 노화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원래라면 그래요. 원래라면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거 뭔지 아시는 분? PDR이라고 해서요. 미국 내과의사 처방전이에요. 저기에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호르몬 조절한다는 TR90라는 제품의 부분만 발췌를 해왔어요. 영어일까봐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한국어로 들고 왔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일반적인 건강 보조식품 방법론과 유전자 발현 연구를 사용하여 결국 유전자 건드리는 제품이라는 게 저기도 명시가 돼 있어요. 유전자를 건드린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저기 아예. 또 하나. 이거 뭔지 아세요? 특허번호예요. 대한민국 특허번호. LG라 기술의 특허번호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화 방지 치료의 일부로서 매우 효과적이다. 특허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화 방지 치료. 노화는
치료가 돼요. 노화와 비만은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이미 정복이 되는 질병이 된 지 굉장히 오랜지고, 근데 문제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은 저희만 가지고 있어요. 특허잖아, 특허. 자, 그 와중에 다 필요 없고 이 너네 제품 짱이야를 3년 동안 듣고 있어요. 어디서? 이 말 많은 대한민국 다이어트 시장에서. 인스타 켜보세요. 살 빼는 준다는 제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 3년 연속 1위 했어요. 우리끼리 조사한 거예요? 아니요. 유로모니터가 조사한 거예요.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 뉴스킨보다 더 오래된 회사. 대박이죠? 자, 그럼 결국 뭐예요? 후성 유전학에 기반한 노화 치료가 가능한 PDR 추천 제품으로 과학적으로 저희가 뒷받침을 해주고, 그 와중에 저희가 정말 생체 리듬 정상을 맞춘 타이밍, 식사량, 구성 다 도와주면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죠. 이런데 빠져나갈 틈이 있어요? 생체 리듬 교란이? 없죠. 결국은 뭐다? 이거면 풀셋이요, 풀셋.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내가 진짜 건강해지고 싶어요? 진정한 찐 건강 찾고 싶어요? 저희랑 같이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접근이지 체지방만 접근하는 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유지어터가 되세요. 진짜 유지어터. 자, 생체시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요만하게 우리 그런 얘기하죠. 숟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거 나중에는 이따만한 포클레인이어도 못 막아요. 맞아요?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 지키세요. 이번 달에 하면 당뇨약을 안 먹고도 끝날 수 있는 인생을 다음 달에 하면 인슐린 꽂아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섭죠? 근데 실제 사례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렇다 많으셨죠? 지금 그 쥐고 계신 게 본인의 현 주소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 몸에 이미 만성질환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잠재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네, 결국은 병의 진행을 역전시키거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게 뭐다? 생체 리듬. 결국은 생체주기 코드를 강화해줘야 생체시계가 안 헷갈리고 그를 통해서 진정한 건강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요 이렇게 들으셨으면 건강체크 미루셔야겠어요? 오늘 당장 시작하셔야겠죠. 결국은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실 거고요. 그때는 내일로 미루는 나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초대해 주신 분한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떠오르시는지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져야죠. 건강 제거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나만 제일 건강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간병해야 돼요. 벌어서 돈을 대주거나. 팩트지 않아요? 모두가 건강해야 해요. 맞죠? 건강 제거는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갑자기 마지막 멘트에서 건강이 굉장히 섬뜩하게 다가왔던 네. 아 진짜 1시간도 안 된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지금